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대체 운송, 물류 당간에 계획을 생기는 신속하게 마련하고 루블을 포함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금융 결제 형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간에 생기는 것은 질병은 먼저 담즙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담즙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간 내에 그물처럼 얽혀있는 간내 담간으로 분비된다. 간내 담간의 담즙은 두 개의 큰 담간인 좌우 간관으로 흘러가고 다시 이 두 간관이 만나는 총간관으로 최종적으로는 총담관으로 흘러간다. 이곳에서 담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향은 담낭관, 쓸개주머니 관을 지나서 담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간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담즙은 담낭으로 들어간다. 담낭은 길이 4인치 정도로 초록목 모양의 근육질 주머니로 담낭관에 연결되어 있다. 담낭으로 들어온 담즙은 소화를 돕는 데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진다. 둘째 방향은 아래쪽 총담관으로 가서 작은 창자의 첫째 부분인 1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창자로 직접 들어가는 담즙의 양은 아주 적다. 이 경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담즙은 효과적으로 소화를 돕기에는 부족하며 주로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담낭에는 약 60ml 정도의 담즙이 보관된다. 그 내벽은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담즙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수도 있도록 해준다. 담낭에 보관된 담즙은 간 속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성분이 서로 다르다. 담낭에서는 담즙에 포함된 염분과 물이 대부분 재흡수되어서 부피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하지만 담즙에 들어있는 담즙염은 일반적인 염분과는 달리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농도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또한 담낭에서는 점액 성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담즙이 끈끈해지고 점액과 같은 상태가 된다. 담낭에 보관된 담즙은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지방을 함유한 식품과 대부분의 단백질 음식이 위를 지나 12지장이 들어오면 담낭의 근육질 내벽이 수축하여 담즙을 배출한다. 12지장으로 들어온 음식물에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을수록 담낭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진다. 부체간 12지장 췌장머리인데 우리 몸은 지방을 유화하여 소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담즙에 포함된 담즙염을 이용한다. 담즙염이 자신의 임무를 마쳐서 유화된 지방이 작은 창자에 흡수되기 위해서 남겨지면 담즙염은 작은 창자를 따라서 흘러내려간다. 이 중에 대부분은 작은 창자의 끝부분에서 재흡수되어서 간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다시 간에서 담즙과 합쳐진 다음에 12지장으로 분비된다. 담즙의 분비가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장이 막히게 된다. 장폐색은 세균의 가다 증식을 이끌며 이것들은 담즙염으로 역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담즙염이 감소하고 이런 다시 지방 소화와 흡수를 더욱 지연시켜서 지방변이 나타나게 한다. 지방변은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배변에 과도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 성분이 물에 떠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상태의 배변은 겉에 기름기가 돌고 역한 냄새가 난다. 지방변 설사도 자주 보이며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장내 세균에 의해서 담즙염이 분해되면 장이 폐색되고 탈이 나는 것 외에도 간에 담즙염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다시 담즙 구성 성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담즙 안에 담즙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항생제 같은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장내 유해 세균으로 급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그로 인해서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담석이란 무엇인가? 담석은 오직 담석으로 생기는 부드럽거나 단단한 돌덩이를 말한다. 담낭에 있는 담석은 주로 콜레스테롤, 결정, 칼슘, 기인사슬, 지방산, 빌루리빈과 같은 색소로부터 만들어진다. 다음 줍에서 콜레스테롤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모든 담석에서 최소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성분이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담석은 여러가지 성분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재료 외에도 담석에는 담즙, 염, 물, 점액, 독성물질, 세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죽은 기생충, 또 레시틴, 인질이라고 알려진 지방성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용해된 상태로 액체 속에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이 용해되는 것은 미셀이라고 부르는 담즙 염 덩어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담즙 안에서 담즙 염의 농도가 감소하면 담즙이 끈적끈적한 찌꺼기 상태로 바뀐다. 담즙 찌꺼기는 대부분 콜레스테롤 결정, 점액, 칼슘, 빌리루빈, 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즙 염의 농도가 감소하여 콜레스테롤 결정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 콜레스테롤 결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간 내 담간에 이미 담석이 일부 생성되어 있으면 콜레스테롤 결석이 더 쉽게 만들어진다. 담간 폐색이 있으면 간에 빌리루빈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결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위정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결석은 50에서 100%의 비결정성 물질로 구성되어서 이 결석은 고체처럼 보이지만 액체처럼 비결정적이다. 이것은 초음파 등의 검사 방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담석의 크기는 핀놀이만 한 것에서부터 골프 공만한 것에 다양하다. 담낭 안에서 석회화된 담석은 성분 구성비가 다양하며 거기에는 대개 석회화된 빌리루빈, 즉 빌루리빈 염이 포함되어 있다. 색깔은 빌루리빈의 농도에 따라서 밝은 색깔이나 검정색 혹은 두색의 중간색 정도다. 용혈성 빈혈 또 간 경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석회화된 검정색 결석이 많다. 갈색 결석에는 검정색 결석에 비해서 콜레스테롤과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담석은 간 내 담간과 담낭 모두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 간에서 생기는 담석은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담낭에 담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에게 담석이 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담석이 담낭의 내백을 자극하거나 악화시켜서 고통스러운 경련이나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때때로 총담간과 같은 간 외 담간에 결석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간 외 담간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담간 결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담간 환자 중에서 10% 정도만 나타난다. 독일의학 교과서인 간과 담간의 병리학에 보면은 저자는 간 내부에 있는 담간에 담석이 있더라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간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초음파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도 이러한 담석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이것은 간 내 담석이 왜 그렇게 진단이 어려운지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담석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설명을 주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 내 담석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담낭에 있는 담석은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8년 가까이 계속 자랄 수도 있다. 크기가 큰 것은 보통 석회화되거나 준석회화된 담석이며 이는 방사선 장비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쉽게 발견된다. 담낭에서 발견되는 결석의 약 85%는 크기가 4분의 3인치 정도이고 어떤 것은 크기가 2에서 3인치 정도까지 자라기도 한다. 그림 1에서 13에 있는 준석회화된 담석은 나의 아내가 9번째 간 청소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배출한 것을 내가 직접 검사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전에 겪은 어느 담석과 달리 엄청나게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그림 1에서 14에 있는 것은 크기가 큰 석회화된 담석이다. 담석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내가 담낭을 해부했을 때 본 것과 일치했다.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담석은 담낭 안의 담즙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흡수되지 않은 성분이 경화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담낭에는 담석은 대개 담낭 안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준석회화된 담석, 해관 담낭 안에는 완전히 석회화된 담석이고 이것은 담낭 안에는 수백 개의 담석과 담즙 직각이고 석회한 담석이 1cm, 와 크네요. 이 크네. 석회화된 큰 담석. 그래서 이렇게 막혀서 담석이 지나갈 길이 없어지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일부 담석이 담낭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황달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다. 장에 생기는 질병.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흡수는 대부분 작은 창자에서 진행된다. 작은 창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장액을 분비한다. 또한 몸 전체의 영양 공급과 여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며 위장 내의 염산의 항균작용에서 살아남은 위생물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위에서 산성화된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 먼저 담즙 체액과 섞이고 다음으로 장액과 섞인다. 담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 하나는 체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간의 담낭에 있는 담석은 담즙의 분비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이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체효소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다시 작은 창자의 음식물에서 적절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 장내에 담즙이 있는 것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지방, 칼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담석은 심장질환, 골다공증,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간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K를 사용한다. 따라서 비타민 K의 흡수가 부족하면 출혈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의 비타민 D가 흡수가 부족하면 몸 전체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비타민은 수천 가지 유전자와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의 결핍은 심혈관 질환과 심각한 감염에 의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인들의 인지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며 어린이들에게는 심한 전식을 유발한다.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암과도 연관성이 있다. 반면에 2011년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그랜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혈액 속의 비타민 D가 증가하면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일반적인 질환을 예방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의 부족은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결핵, 호흡기 질환, 감염 등과 연관이 있다. 전 세계 사망률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질환에 기인한다.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적인 수치까지 다시 끌어올리면 이러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다. 미국 과학 저널 플러스 원에 게재된 최근 연구는 비타민 D의 결핍 어떻게 DNA 손상과 대장암의 위험을 촉진시키는지를 보여주었다.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따라서 햇볕을 쬐어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하고 그것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타민은 또한 뼈와 치아의 건강의 석회화에 필수적인 요소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혈액을 응고시키며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에서 필수적인 성분이다. 즉 담즙 분비가 부족하면 칼슘의 흡수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즙의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작은 창자가 비타민 A와 카로틴을 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비타민 A의 흡수가 부족하면 상피세포가 손상을 입는다. 상피세포는 모든 내장기관, 혈관, 림프, 간을 비롯한 몸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비타민 A는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타민을 따로 보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타민 보충제는 오히려 보충된다고 믿는 바로 그 비타민이 결핍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이것이 합성 비타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지방이 더 이상 적절하게 소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몸이 비타민 제제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된다. 네 가지 지용성
필수 비타민을 적절하게 흡수할 수 없는 것은 다음즙이나 췌장, 리파제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다음즙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나 오일을 섭취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다. 오로지 저지방 혹은 무지방 식품만을 섭취한다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심지어 정제되지 않은 천연지방이 무조건 몸에 해로울 것이라는 오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엄청난 증가에 기여해 왔다. 요약하자면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여 다음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타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로 인해서 순환기관, 림프기관, 면역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골격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소장과 대장에서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음식물은 분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세균을 끌어들인다. 부패의 부산물과 세균의 배설물은 대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이 모든 것은 점액질의 내벽을 강하게 자극한다. 이 내벽은 병원균에 대항하는 몸의 최전방 방어선이다. 점액질 내벽이 이러한 독성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몸의 면역 체계에 손상을 준다. 점액질 내벽의 60%는 장에 있다. 독성 물질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과도한 부담을 하는 소장과 대장은 설사, 변비, 복부, 가스, 크론병, 가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대장 개실증, 탈장, 치질, 볼리, 이질, 중수염, 장고임, 장축, 중첩 등의 여러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양성이나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겪는다. 장내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한 독성 물질은 대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세균에 의해서 부패되거나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때 셉신, 인디칸, 푸트레신, 카타베린, 옥토파민 등 독성이 매우 강한 여러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옥토파민은 뇌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달장애나 심지어 자폐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장에 독성 물질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심한 입냄새나 몸에서 나는 냄새, 설태, 구강 궤양과 혀, 궤양, 부비동, 우려열, 코막힘, 또 위산, 역류, 메스꺼움, 면역력 약화, 신장질환, 방광질환, 두통, 또 복부 팽창, 또 복부 경련, 체중 증가, 관절통, 근육 경직, 또 지속적인 무기력증과 피로감, 정신장애, 우울감, 분노, 신경감인,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 정신분열증, 자폐증적 증세, 불면증,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의 조루 증상, 신경성 피부염, 습진근선, 시력장애, 생리통, 자궁내막증,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 비대증 등이 그것이다. 충분한 양의 담즙이 흐르면 음식물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장에서 강력한 세정작용을 한다. 몸의 모든 부분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영양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올바른 기능을 유지한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은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이 두 가지 과정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책임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담석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담석을 제거하면 소화와 세정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포의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쪼그려 앉기 변기를 사용하라. 일반적인 장변기에 앉아서 보리를 보면 압력이 가해져서 배변 적용이 어렵고 불안전하게 된다. 쪼그리라.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